대서남 국제포럼은 아시다시피 두 번째 갔습니다. 제1회 포럼은 서산시의 시청에서 했고, 오늘 이렇게 서울의 중심부인 바로 이곳에서 갖게 됐습니다. 매우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고 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관념 이런 것들부터 바꾸는 것이 저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또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서산의 비전 일부는 아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해 뜨는 서산. 서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산 갯마을, 해 지는 곳, 이 정도로 인식을 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서는 서산이 발전하기 어렵겠다. 저는 그런 인식을 해서 이러한 관념, 고정관념부터 깨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시작을 해서 서산의 비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 학생이 다투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학생이 해가 뜨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해는 바다에서 뜨는 거야. 저 수평선에서 아침마다 해가 뜬다. 또 한 학생이 옆에서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해는 산에서 뜨는 거야. 늘 지리산, 동해, 어디 산은 뭐 해 뜨는 거 보러 가지 않느냐. 해는 산에서 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또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는 옥상 위에서 뜨는 거야. 건물 위에서. 이렇게 세 학생이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다 맞습니다. 바다에서 해가 뜬다고 하는 학생은 해변에서 태어난, 어촌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에서 해가 뜬다라고 하는 학생은 강원도 산골짜기나 산속에서 또는 산과 친밀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옥상에서 해가 뜬다고 하는 학생은 뭡니까? 바로 이런 도회지에서 사는 학생들은 늘 건물, 숲속에서 살다 보니까 해는 건물 위에서 해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학생 전부 틀리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이다. 이것 또한 고정관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서산이 해가 지는 곳입니까?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산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해 뜨는 서산. 왜 해가 뜨는 곳이냐?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서산은 분명히 동쪽과 반대되는 서쪽에 있습니다. 해가 지는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국 롱청시, 잉커우시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 서산 쪽이 해 뜨는 곳입니다. 중국 영성시, 롱청시, 산동반도가 가장 최동단입니다. 성산도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거기 진시황, 동상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서산 쪽입니다. 저기서 해 뜨는 곳이다. 불로초를 캐러 중국 전역을 다니셨던 바로 진시 황제가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서산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서산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이런 얘기죠. 가장 가까운 동쪽입니다. 바로 우리 대산항과 중국 롱청시, 용안항과 339km밖에 안 되는 최단거리에 있는 곳이 서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은 해 뜨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 뜨는 서산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일반적인 시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부터 서산은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이 작은 지자체가 다이렉트로 노력을 해서 항로를 개척을 하고 여객과 물류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조만간에 일어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대산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지금은 해양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발전에 가장 빠른 걸음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을 물처럼 보면은 큰일 나죠. 우리 서산은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서로운 땅입니다. 육해공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 넓은 경작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쌀 생산량이 세 번째입니다. 농업과 축산업, 어업을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소들의 아버지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서산이죠. 그러한 1차 산업적인 측면을 아주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측면과 더불어서 아주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성장 동력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산입니다. 서산은 인구 17만 명, 지난 7월 달에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99년도에 15만 명이었다가 10,000명 증가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바로 2009년에 16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년 금년 1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0,000명 증가하는데 10년 걸리는 것이 5년 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서산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하산항을 중심으로 소위 대하산항 주변에 오사라고 하는 국내의 굴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한환규, 현대올뱅크 상무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바로 국세를 1년 연간 3조 7천억 8천억을 납부하는 그런 국가의 기여도를 가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300개 넘는 기업들이 포진하면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 서산에 6,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곳이고 바로 이곳 서울의 중심에서 제2회 국제 대하산항 포럼을 열게 된 것도 그러한 자신감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발전적인 도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하산항은 1991년도에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정기정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개 국가관리 항만 중에서 물동량으로 볼 때 6대 항만 중에 들어가고 유류처리라고 볼 때는 4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순위가 앞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계속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머스크사 계열사인 MCC와 전기항로 개설을 위한 운항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중국과 한 개 항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한 이후에 6개로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중국, 대만, 태국,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등등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이 항로를 통해서 대하산항은 급속하게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하산항은 40m가 넘는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이런 항구를 그냥 소위 말하면 내비쳐둔다, 참으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러한 대하산항을 지켜보는 시각을 집중화시켜야 되겠다. 정부 관계자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기정 국장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해운 항만 여러 이런 환경적 여건에서 볼 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가 인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금융위기에 이런 지속적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4월에 세월호 침몰 참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서도 이런 카페리와 이런 선사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골짜기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인데 올라갈 길만 남아있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위기는 기회다. 이러한 말을 저는 신봉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하산항은 앞으로 우리 서산 발전을 넘어서서 충청권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견인차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항구가, 항만이 있고 산업시설이 있으면서 많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하산항에 이러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살려나간다면 정말 국가 경제 발전을 이바지시키는데 큰 동력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내에서 오신 내외 기빈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하산항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4차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진에서 대하산까지 24.3km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로가 끝까지 완성돼서 뚫려야 그 도로가 100% 효과를, 효율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대 항만에 해당되는 이 항구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볼 때 대한중국과의 이런 국제적인 항구로서의 관문으로서 이런 관광객이 오고 가면서 물류의 이동이 많이 활발해지는 이런 항구에 고속도로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예비 타당성에서 일이 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향적인 생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다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이 국가에 기하는 이 경제적인 기여도만 하더라도 국가가 정책적인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 고속도로를 하루빨리 놓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인프라, 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20전투 비행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용 비행장입니다만은 민항기가 뜨는 민항 비행장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충청남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가 아니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국제적인 그런 관광객들이 바다로 오고 또 항공기를 통해서 오고 육지로 오고 한다면 서산은 발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서해안의 중심,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나 어디에서 무슨 대화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설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산만의 욕심이 아닙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이 서산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중국과의 대한중국과의 이런 관계,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서산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욕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예. 우리 서산은 상서로운 고장입니다. 이 서자가 선역 서자가 아닙니다.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자연재해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서 1차 산업과 그리고 각종 산업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계 5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국내로 본다면 울산과 여수에 이어서 우리 서산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로 지금 계속 크고 있고 자동차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64초당 자동차 한 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83대의 자동차, 완성된 자동차가 생산되는 그런 자동차 공업도시입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만 하더라도 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14개의 주행시험로를 갖춘 그리고 연구동을 갖춘 이러한 현대모비스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그리고 연구동과 주행시험로를 모두 갖춘 자동차의 모든 삼박자를 갖춘 자동차 메카 도시가 바로 어디냐? 바로 서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화학산업과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지원 또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2회 국제포럼 대산국제포럼 행사를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